지질학자 엘라이어스 손 일리아스 손은 그랜드 캐년의 절벽 끝이 아니라 그 밑바닥, 지각의 깊은 주름 속에 서 있었다. 그의 손바닥은 거칠고 차가운 비슈누 편암을 쓸어내렸다. 17억 년이라는 시간이 압축된 검은 돌이었다. 그의 옆에는 디지털 아키비스트인 지우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암성망치 대신 고성능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방금 스캔한 지층의 데이터가 푸른빛으로 물결치고 있었다. 이 돌이 기억하는 것을 당신의 기계가 읽어낼 수 있겠나, 지우? 엘라이어스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바위가 말을 건네는 듯한 음색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까마득하게 솟아오른 붉은 절벽을 올려다보았다. 데이터는 읽을 수 있어요, 박사님. 하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건 다른 문제죠. 우리는 지금 45억 년짜리 책의 첫 페이지를 펴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곳은 크로노스 아카이브. 인류가 지구의 모든 역사를 지질학적 기록과 디지털 데이터로 통합하여 보존하기 위해 건립한 거대 지하 연구소였다. 두 사람은 오늘 지구라는 행성이 써내려간 장대한 대하드라마의 궤적을 따라 지하 깊은 곳에서 지표면을 향해, 즉 과거에서 현재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명왕누대, 하데인, 불과 검은 하늘, 엘리베이터가 가장 깊은 지하층 명왕누대 구역에 멈췄을 때 공기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유황 냄새로 희미하게 탁했다. 상상해보게. 엘라이어스가 허공을 가리켰다.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작동하며 45억 년 전의 풍경을 재현했다. 그곳에는 푸른 바다도 하얀 구름도 없었다. 오직 끓어오르는 마그마의 바다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운석의 비만이 존재했다. 하늘은 검었고 태양은 지금보다 훨씬 어두웠으나 지표면은 지옥불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지구의 유년기는 평화롭지 않았어. 폭력적이었지. 엘라이어스가 설명했다. 테이아라는 거대한 천체가 지구와 충돌했을 때 그 파편들이 흩어져 달이 되었네. 저 하늘에 뜬 거대한 달을 보게. 지금보다 훨씬 가깝고 위협적이지 않나? 지우는 화면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원시 지구를 보며 몸을 떨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네요. 그저 혼돈 그 자체예요. 혼돈은 질서의 어머니지. 엘라이어스가 쓴 웃음을 지었다. 이 뜨거운 열기가 식으면서 지각이 굳고 대기 중의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기 시작했네. 수백만 년 동안 멈추지 않고 내린 비. 그것이 최초의 바다를 만들었지. 검은 현무암 위로 쏟아지는 끝없는 폭우. 끓는 물의 바다. 그것은 지구라는 무대가 비로소 생명을 위한 세트를 짓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숨쉬는 행성. 그들이 한층 위로 올라가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명은 붉은색에서 짙은 청록색으로 변했다. 여기서부터는 침묵의 봄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혁명의 시기지. 엘라이어스가 투명한 원통형 수조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층층이 쌓인 바위 덩어리,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들어있었다. 단세포 생물들, 시아노박테리아. 지우가 데이터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이 작은 것들이 지구의 대기를 바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들은 가장 위대한 연금술사였어. 엘라이어스는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햇빛과 물, 이산화탄소를 먹고 부산물로 무엇을 내뱉었을까? 바로 산소야. 시뮬레이션 화면 속의 바다는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바다에 녹아있던 철 성분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철, 즉 녹이 되어 가라앉고 있었다. 이것이 훗날 인류가 사용할 철광석의 기원이었다. 이것을 대산화 사건,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라고 부르지. 엘라이어스가 말했다. 산소를 싫어하던 혐기성 생물들에게는 대재앙이었지만 우리 같은 호흡하는 생명체에게는 축복의 시작이었네. 지구는 이때 처음으로 파란 행성의 색을 띠게 되었어. 지우는 수조 속의 박테리아 화석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2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미세한 생명체들은 묵묵히 하늘의 색을 바꾸고 바다의 성분을 뒤바꾸었다.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것이었다. 현생 누대, 생명의 폭발과 거인들의 시대. 엘리베이터가 다시 상승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기이한 소음이 들려왔다. 슉슉거리는 소리, 딱딱한 껍질이 부딪히는 소리.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 캠브리언 익스플로전의 현장이었다. 홀로그램 숲에는 기괴한 생명체들이 가득했다. 눈이 5개 달린 오파비니아, 강력한 집게발을 가진 아노말로카리스. 생명이 드디어 눈을 떴어. 지우가 감탄했다. 포식자가 생기고 도망자가 생겼죠. 진화의 속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엘라이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섹션으로 걸음을 옮겼다. 풍경은 바다에서 육지로 바뀌었다. 틱탈릭 같은 양서류가 질퍽한 진흙을 딛고 무트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폐로 들이마시는 첫 번째 공기. 그 거친 숨소리가 인류의 호흡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였다. 이윽고 거대한 양치 식물 숲이 나타났다. 석탄기의 숲이었다. 잠자리만한 크기의 곤충들이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이 왔지. 엘라이아스가 가리킨 곳에는 중생대의 왕들, 공룡이 있었다. 땅을 울리는 거대한 발자국 소리.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숲의 상층부를 뜯어먹고 있었고 티라노사우루스의 포효가 공기를 찢었다. 1억 6천만 년, 엘라이어스가 강조했다. 인류 역사의 수백 배에 달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이 행성의 주인이었네. 그들은 영원할 것 같았지. 하지만 지질학에서 영원이란 존재하지 않아.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강렬한 섬광이 번쩍였다. 6,6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소행성. 충격파가 숲을 휩쓸고 지나갔다. 하늘은 먼지로 뒤덮였고 태양은 차단되었다. 식물이 죽고 초식공룡이 쓰러지고 육식공룡이 굶어 죽었다. 웅장했던 거인들의 시대는 차가운 잿더미 속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죠. 지우가 속삭였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굴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작은 털뭉치, 포유류의 조상을 확대해서 보여주었다. 작고 약하고 겁 많은 존재들이 살아남았어요. 제4장, 신생대와 인류의 여명, 불과 도구. 엘리베이터는 이제 지표면에 가까워졌다. 공기는 서늘해졌다. 빙하기의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지구는 식어가고 숲은 줄어들고 초원이 넓어졌네. 엘라이어스가 설명했다. 나무에서 내려와야만 했던 영장류들이 있었지. 그들은 두 발로 서서 키 큰 풀숲 너머를 보아야 했어. 화면에는 아프리카의 사바나를 걷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무리가 붙였다. 그리고 시간이 빠르게 흐르며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고 곧이어 동굴 속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순간을 보세요. 지우가 태블릿을 조작하여 동굴 벽화를 클로즈업했다. 프랑스 쇼베 동굴의 사자 그림, 인도네시아의 손바닥 자국. 이전까지 지구의 역사는 암석과 화석, 즉 뼈와 돌에만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록을 뇌 밖으로 꺼내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의 연대기에서 의식의 연대기로 넘어가는 순간이죠. 엘라이어스는 동굴 벽화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렇지. DNA가 아닌 벽과 종이에 정보를 남기는 종. 자연 선택을 거부하고 스스로 환경을 개척하는 종. 하지만 그 힘은 양날의 검이었네.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지상으로 나왔다. 크로노스 아카이브의 거대한 유리창 밖으로 현대의 풍경이 펼쳐졌다. 끝없이 뻗은 고속도로, 밤하늘을 수놓은 도시의 불빛, 위성들이 보내오는 신호들. 우리는 고작 1만 년 남짓한 문명의 시간 동안 지난 수억 년의 지질학적 변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를 바꾸었습니다. 지우가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그녀는 홀로그램 지구본을 띄웠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치솟는 그래프, 닭뼈와 플라스틱,
콘크리트, 방사능 낙진이 쌓여가는 새로운 지층. 미래의 지질학자가 이 시기의 지층을 파본다면 무엇을 발견할까? 엘라이어스가 물었다. 삼엽충이나 공룡의 뼈 대신 플라스틱 조각과 스마트폰에 희토류 금속이 나오겠지. 학자들은 이 시기를 인류새 안스로포넨이라고 부를 걸세. 우리는 지구의 피부에 문신을 새기고 있는 거군요. 지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지워지지 않는 흉터일 수도 있고요. 엘라이어스는 창가로 다가가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지구는 45억 년 동안 수많은 대멸종을 겪었어. 뜨거운 불바다도 얼음 행성도 견뎌냈지. 지구는 언제나 살아남을 걸세. 문제는 우리가 그 미래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 두 사람은 아카이브의 전망대에 나란히 섰다. 발 아래로는 수십억 년의 암석층이, 머리 위로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현재의 하늘이 있었다. 지우는 기록 장치를 끄며 말했다. 박사님, 자연의 탄생부터 문명까지를 기록하면서 느낀 건 우리가 이 거대한 흐름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찰나의 순간을 지나가는 목격자이자 기록자일 뿐이네요. 엘라이어스는 주머니에서 작은 암석 조각 하나를 꺼내 지우에게 건넸다. 평범해 보이는 돌멩이였지만 그 안에는 억겁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었다. 맞네. 하지만 기록한다는 건 기억한다는 것이고, 기억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뜻이야. 노학자의 눈빛은 단호했다.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이 낳은 가장 시끄럽고 불안정하며 동시에 가장 경이로운 자식들이지. 우리의 이야기가 지층 속의 비극으로 남을지 아니면 지혜로운 생존의 기록으로 남을지는 이제 바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 바람은 45억 년 전부터 불어오던 바로 그 바람이었으나 이제 그 안에는 인간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지구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똑딱이며 새로운 지층을 쌓아가고 있었다.